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재를 교활목 한나입니다.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준다는 말이 있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 연구실에서 교육 현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신인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송기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송기한입니다. 아우, 유쾌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 2학기에 새로 임용이 되셨는데요. 네. 어떤 과목을 지도하시나요? 네, 이제 교통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통공학하고 이제 공학을 처음 시작하는 요새 말로는 공린이라고 하죠. 네. 공린이들을 위한 창의공학 설계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교통공학에서는 교통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요. 네, 창의공학 설계에서는 공학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 좋은 수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 공학에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차별화된 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은 미래? 네, 맞습니다. 융복합 시대에 걸맞게 건설 시스템 공학과에서는 교통공학뿐만 아니라 토목공학 전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취업률이 말해주듯이 네. 굉장히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딱 맞는 그런 대학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신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젊은 교수님들까지 굉장히 튼튼한 교수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너튜브에 올린 저희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잘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 홍보 동영상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아,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로 올리시면 네.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수시 모집도 어제 끝난 걸로 아는데 좀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마 돌아가면 과 교수님들이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네. 홍보 오늘 제대로 하고 가시는데요. 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항공연구본부장으로 계시면서 항공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네, 좀 대입인 연구가 많아서. 대외인가요? 아,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기가 운송하기 위해서 공공 분야가 필요하는 모든 정책과 관련된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통공학자로서 공항의 계획,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항공운송과 관련된 이제 정책과 제도, 물론 항공운송 산업을 포함하고요. 네. 그다음에 항공안전 분야까지 다방면에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 교통과 관련된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육상교통이라든가 다른 분야와 협동연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대충 기억해 보니까 대학원 시절부터 한 110개 넘는 과제를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네, 오늘 교통의 미래가 담긴 교육 현장에서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하시는 신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술노 퀴즈부터 시작할게요. 네, 예술노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교통공학은 승용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대해 잘 알아야 전공이 가능하다. 맞지 않을까요? 교통을 잘 알아야지 교통 관련 전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yes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B, O입니다. 정말요? 아, 죄송합니다. 네. 교통수단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네. 교통 시스템, 교통 전체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애정, 제일 중요한 거죠. 열정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통공학은 교통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야가 모이는 학문의 용광로,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응용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도로가 줄어든다. 글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아지면 도로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왜 줄어들까요? 저는 NO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마도 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미래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 많은 학자들이 저는 그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효율이 늘어나죠. 효율이 늘어나고 또 공유도 확대될 것이고 또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금처럼 도로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이 바꾼 세상과 같은 또 다른 세상이 올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스마트폰으로 우리 일상이 바뀐 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우리 일상에 그렇게 바로 또 깊게 침투를 할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여러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작년 항공 수요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감소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여행에 대한 제한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여행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스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스입니다. 네. 대단한가요? 네. 조금 항공을 안다 혹은 교통을 안다라는 분들은 굉장히 틀리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가요? 사실 용감하신 분들이 잘 맞추시는데요. 네, 제가 교활못이라서 네, 맞췄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끼워주십시오. 자, 그 국내선과 국제선만 따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절대로 꼴찌가 아닙니다. 감소한 정도를 보면은 네. 근데 합치면 꼴찌입니다. 오. 네, 잠깐 숫자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국제선과 국내선을 합치기 전에 네. 국제선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돈 내는 승객이죠. 유상여객의 이제 움직인 거리, 운항 거리를 곱한 비율로 보았을 때 국제선은 우리나라가 한 74.12%, 2019년 대비 2020년에 네. 중국이 81.68%, 일본이 74.76%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선은 우리나라가 11.68%, 중국이 27.6%, 일본이 32.53% 감소했습니다. 네. 합치면 네. 네, 우리나라가 70.86%,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이 44.11%, 일본이 63.1%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이 감소했네요. 네, 다른 합치니까 나라보다. 바뀌었죠. 네. 자, 왜 그랬을까요? 뭐 간단한 답은 네. 국제선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이게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높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서 다음에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은 소통으로. 이번에는 네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KTX 개통 이전 부산까지 하루 출장이 가능했다. KTX가 생기기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4-5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출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또 새벽부터 출발한다면요. 그래서 예스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예스입니다. 네. 네, 맞추실 수 있도록 쉬운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했죠. 네. 가능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몇 시간 못 있고 그 정말 아름다운 부산에서 맛있는 회도 못 먹고 네. 오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었을 겁니다. 아마 돌아왔을 때는 초죽음이 되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당일치기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좀 다들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네. 심지어는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갈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토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제 굉장히 예전보다 작게 보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교통이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묵직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교통공학도 교통만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고 융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가요? 이미 교통공학 그 자체가 다른 분야를 녹여내고 있는 응용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통의 역할이 더욱 이제 눈부시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사실 제가 20년 전에 알았던 전통적인 방법론들은 더 이상 이제 실력 발휘를 못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공학은 더욱 많은 분야와 이제 연결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실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실지 그리고 앞으로 연구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아직 수업을 한 번뿐이 안 해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교통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거기에다 소통을 더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교통이 고통이라고 하면 정말 어렵구나, 이거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학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소통까지 중요해지는 그런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학생들이 교통뿐만 아니라 교통공학자로서 살아가는데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통을 하시는 교수님.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학생들과 즐거운 소통을 하실 교수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송기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